네, 특징주를 들어봤고 이제 시장 포인트를 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기태 기사님, 네. 뭐 평이한 시장 이렇게 됩니까? 밥솥이 또 가네요. 밥솥 쪽, 네. 네, 개별 기업들 이슈들.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얘기도 있잖아요. 담배값 인상한다고? 예. 2,000원인가? 더 인상합니까? 근데 4,000 얼마가 아마 되네. 그건 조금 유연한 얘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네. 담배를 주로 태시는 분들이 그 소비층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서민들한테 증세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의 정책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좀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부딪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흡연하시죠?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네. 예, 왜요? 저는 그다지 예, 뭐 일단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담배 가격이 인상되는데 왜 편의점이 수혜가 된다 그래요? 일단은 뭐 담배 가격 그 담배를 사러 오는 그 수요가 늘수록 이제 GS 500원 리테일, 뭐 BGF 리테일인가?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그 추가적으로 뭐 다른 거를 뭐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 여기서 사러 봐야 될 왔다가 거는 비싸서 네네. 껌을 사고 이런. 예, KTNG가 근데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을 이제 계속해서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겠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가 배당에 대한 쪽이 KTNG가 시대가 배당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경우 사적 연금에 대한 뭐 도입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연기금 쪽에서 KTNG와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런 공기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 주식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KTNG나 이런 공기업 배당 관련된 기업들 지금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당장은 뭐 500원 단위로 인상하겠지만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도 최소한 2,000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 한 번에 인상한다는 건 아니고요. 아마 이제 지금 그 시장에 나와 있듯이 500원 단위에 대한 인상 이런 적인 점진적인 인상에 대한 쪽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말씀드렸던 SMCNC도 사실은 그 스토리가 다른 전개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쇼핑몰 하면 이제 면세점만 계속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호텔 신라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급격하게 오는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그와 비슷하게 SM에서도 삼성동에 쇼핑타운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12월 달 정도에 오픈을 할 것 같은데요. 약간 테마성 뭐라고 해야 되죠? 아니요, 이제 실적을 동반한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SM이 자기네 그러니까 제 말은 컨셉 자체가 네. SM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형성한 쇼핑몰, 테마를 형성한 이게 뭐라 그러죠? 어떤 표현을 쓰던 간에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라고 하면 중국 관광객들 결국에는 삼성동의 코엑스에 하나의 코스가 되겠군요. 거기 가서 쇼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면세점만 보는 게 아니라 SM 타운을 보는 그런 이제 엔터테인먼트주에서 결국엔 내수주로 또 전환되는 그런 전환 국면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SM과 SMCNC 향후 전망이 밝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제 이승훈 대표는 AK홀딩스를 딱 잘 짚어주셨고 오늘은 솔리드 앞서 얘기를 다 못하신 것 같아서 추가로 시간을 좀 드릴게요. 솔리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는 오버행? 대주주, 오버행 이슈에 대한 쪽인 것 같습니다. 대주주가 이제 워런트를 행사를 했죠. 4년 보유하고 있던 워런트를 행사했는데 이제 행사 가격,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인도 양수도 한 가격이 4,000원이 넘고요. 이제 행사 가격이 3,100 얼마라고 해갖고 지금 가격 4,033원 그 고려를 했을 때 이 바닥 쪽의 가격이 지금 7,100 얼마가 넘습니다. 7,192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그 수익률이 한 10% 정도를 좀 상회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한 13% 정도까지 수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10%가 좀 넘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갖고서 뭐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시장에다 대고 다 때리게 되면 사실은 뭐 하한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시장에 한 번에 때릴 일도 없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8월 7일 이후로 지금 그 대차거래 증가량을 보니까 한 24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 덜었다라고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압박할 만한 물량에 대한 쪽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솔리드의 주가가 비싸거나 성장성이 없거나 정체돼 있다라면은 분명히 이런 수급이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솔리드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실적에 대한 전망이 매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내년에 올해도 물론 한 200억 가까이 올해 지금 시가총액이 1,600억이죠. 200억 가까이 지금 1,600억대 후반대인데 올해 단기 순이익이 200억 이상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 한 또 300억 근처, 내후년에 또 400억 근처 이런 식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앞으로의 실적 12개월 향후 실적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기태 기사는 오늘
조금 소형 기업이었죠. 코센. 네, 코센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69% 정도 상승했는데요. 네. 흑자 전환 뭐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 2분기 온기로 봤을 때 흑자 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적자에서 흑자로 돌려서는 게 회사에서는 뭐 상장이 성장통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성장통을 딛고 성장할 차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니켈 가격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고요. 거기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 쪽에서 수익이 좀 올라오고 있고 태양광 쪽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수건 사업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기업 이익이 는다라고 하면 코스는 적정 주가 계속해서 찾아갈 그럴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뭐 두 분의 기업 브리핑은 참고 사항 정도로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장 포인트를 한 번만 더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이승원 대표님. 네. 시장에 지수는 큰 의미를 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시장에서는 이제 뭐 안개가 언제쯤 거칠까, 비가 언제쯤 그칠까, 때늦은 가을 장마가 와가지고 시장은 뭐 그 거래소를 좀 지수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시장이 조금 이제 뭐 좀 답답한 그런 이제 시장. 그러니까 2,100을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 아직까지 상당히 뜸을 들이는 시장입니다만은 개별 종목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뜨겁게 좀 그 시장에서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흐름을 관통하는 것은 중국 소비 관련주, 유효화 관련주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 수혜주 같은 경우도 역시 시장과는 조금 무관하게 계속해서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이런 흐름을 좀 바탕으로 하는 것은 이 저금리 기조에 대한 쪽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쪽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배당 관련주들이라든가 또 혹은 보게 되면은 성장에 대한 쪽이 이제 상당히 목말라 있어서 이 성장주들의 포커스가 좀 더 맞춰지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아직까지 대형주 쪽에 대한 흐름이 좀 더 이제 개선이 되려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더 확인될 것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오늘도 은행, 증권 그리고 건설업종 오른 이유 있겠습니까?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가고 있습니다. 네. 예, 대형주들 못 가고 거기에서 중소형주들이 살아남는 장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